안녕하세요. 오늘은 38년 동안 중증 장애를 가진 딸을 돌보다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중증 장애인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 사회의 지원 체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5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4세 어머니가 38세 된 중증 장애 딸의 생명을 끊은 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아들에게 발견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후에 함께 떠나려 했지만 혼자 남게 되어 죄책감에 괴롭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선택 뒤에는 38년이라는 긴 간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딸은 첫돌 무렵부터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딸은 의사소통은 물론 기본적인 신변 처리도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26세의 딸을 출산한 이후 이 어머니는 자신만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생계를 위해 전국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고 아들은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식사, 위생관리, 투약, 건강상태 점검 등 모든 일상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간병일지에는 딸의 건강 상태가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발작 횟수, 수면 패턴, 약물 반응 등을 꼼꼼히 기록하며 딸의 상태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딸의 약물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딸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두고 항상 함께 잠을 잤다고 합니다. 오랜 간병 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온 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2022년 초 딸이 받은 진단이었습니다. 딸이 말기에 가까운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딸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혈소판이 감소해 치료조차 중단해야 했습니다.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증에 시달렸고 결국 자신도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 이후 딸이 겪을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증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의 부재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중형을 구형했으나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 가족,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들은 누나를 직접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아온 어머니를 실제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친척들은 그녀가 자신의 휴식이나 즐거움은 포기하면서도 다른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극단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기 간병의 부담이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진 현실을 지적하며 간병의 사회적 분담과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보다 딸을 먼저 생각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중증 장애인 가족의 간병 부담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사회와 국가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이 사례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